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7월 14일 일요일 첫 영상인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하죠. 서양의 속담, 격언 중 하나이기는 한데 사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한번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능 여부를 증명했으므로 충분히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세월만 주어진다면 다시 일어난다 해도 크게 이치에 어긋나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만 자주 보이는 패턴이 아닐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면 또 다른 역사의 반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과 함께 짬짬이 된 언론이 지금 현재 바람을 조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광화문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욕당들, 야당의 6개 당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규탄한다라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양새가 좋지는 않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재명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편말을 들지 않으면 아마 미쳐버릴 것 같아서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영향, 이게 가능하게 그리고 이런 여론몰이에 또 시민들이 동요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한동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1심 논란에서 한동훈의 입으로 당정 개입 이렇게 이야기했고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1심을 했다라면서 본인을 합리화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민주당이 촥 물어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이 의심된다. 직접 해명하라 라면서 편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그냥 불안한 이재명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코판대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다까지 강조하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어 보이는지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지금까지 민생을 돌보는 법안보다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희한한 법안, 특검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바빴죠.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여기서 탄핵 몰이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국민들이 똑바로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당은 빨리 단합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들의 억지 주장, 생떼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 판단 그대로 수용한 결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 경찰의 수사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억지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게 민주당이죠. 외압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사단장의 규명을 위해서 뛰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 선동만 하기 바쁘죠. 공수처 수사 결과는 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 건 선동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모두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다 라고 생태를 부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설 특검을 또 활용하겠다.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바라는 방향대로 답을 내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겠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이게 모두가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입법 독재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상적이지 않는 선에서 범죄자 한 놈을 봐준 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언론이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연일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8년 전에도 조선일보가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와 불통을 연일 비판하면서 앞날을 경고했었죠. 지금 최근의 논조 역시 다르지 않다,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를 이렇게 보면요, 한동훈을 연일 올려치기 하고 있고, 진중권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코너로 몰고 있는 것, 그것만 봐도 예전에 8년 전에 그 탄핵 국면의 논조와 흐름이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정부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8년 전에 한번 생각해보면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불화로 처음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배신에 앞장섰던 사람이 또 김무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면 이때 김무성급으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이라, 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비서관들 정권 붕괴 시작점을 보면요, 배신의 정치 파동이죠. 김무성과 유승민,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배신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보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왔던 한동훈이 그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정말 눈뜨고는 보기 힘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를 넘고 있기도 하죠. 이거는 승패를 떠나서 상대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모습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건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만일에 보수 정부에서 대통령의 2번의 탄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엄청난 리스크는 회복 불가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권의 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공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부인을 사적 채널로 통해서 자꾸만 거론시키는 이 지금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일 등장하는 다른 언론에서 다루는 것들, 그리고 조선일보의 사설과 칼럼에서 윤석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버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는데, 지금 이 이슈에서 빠르게 단도리는 필요하다.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은 아니라 제대로 된 단도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더 지금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가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분란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을 세울 것이 뻔하고 수습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스스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 권리가 있다, 또는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특검에 대해서 함께 할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요, 한동훈 후보의 지금 가장 약한 골이 어떤 것, 사천에 대해서 좀 이슈를 부각시키기에 나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향식 공천 도입해서 밀실 공천 사천 완전히 없앨 것. 이것은 누가 봐도 4.10 총선에서 일었던 한동훈의 사천 논란에 대해서 한 번 더 불지피고자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4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총선과 같은 밀실공천, 득보잡 공천, 사천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것은 타겟이 한동훈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탄핵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상병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기차다 라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특검에 대해서 재발의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어이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타격을 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지금 공격의 남은 시간 동안에 공격의 방향과 그리고 공격의 질을 굉장히 높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가지는 약한 고리죠. 사천에 대해서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논란들이 꽤 많습니다. 사천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오픈된 게 하나도 없죠. 총선 백서 또한 전당대회 후에 발간하다 하라 라는 선관위의 압박 또한 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장해찬 전 최고위가 여론전을 위해서 또 댓글 운영팀, 또 댓글 조작팀, 댓글 뭐라고 해야 되나? 여론 조성팀 등 이런 부분을 사설적으로 운영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거에 대한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당대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윤리위에 제소합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면 또 당무 정지를 한다라면서 윤리위에서 징계가 떨어질 거고, 이러면 또 당내 혼란이 이뤄지고 말 거고, 민주당은 그때를 틈타서 또 다른 탄핵 몰이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한동훈의 사천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터지면서 한동훈이 지금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라 라는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 그 말은 많은 자료, 증거들이 보강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도 한동훈은 사천이 있었구나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이런 사건이 떴는데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실무를 맡았던 기조국장, 기획과 조정을 하는 국장이죠. 굉장히 높았던 직책을 가졌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했습니다.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나이도 굉장히 어리시네요. 42살입니다. 기조국장은요, 선거에서 여론조사, 공천, 기획, 조정 등 실무적인 작업을 맡고 있는 당의 직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4.10 총선 당시에 비례공천 문제로 불만을 표시한 그 선배 당직자가 기조국장에서 해임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그때 그 후임으로 4월 1일 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 A씨가 기조국장으로 승진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제 해임되신 분도 언론 인터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례공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에 뒤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부국장급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인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관련해서 극도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건 누가 부담스럽겠습니까? 한동훈이 가장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제 당의 관계자는 최근에 원희룡 후보가 제기했던 총선 당시 한동훈 비례대표 사천설과 무관하다. 이 A씨는 공천이 다 끝나고 선거를 닷새 앞둔 지점에서 기조국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아마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면서 자꾸 그 개인적인 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겠죠. 13일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을 향해서 대선을 바라보고 지금 이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당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다. 가뜩이나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세력 확장을 위해서 당을 탄탄하게 하고 정체성을 키워가면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우리 당을 운영해야 되는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지방선거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또 1년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를 또 비대위 체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한동훈, 너 대권 나가려고 지금 나온 거라면 지금 당권에 대해서는 욕심나라. 후보 사퇴가 답이다. 지금 네가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을 사당화시키고 일극체제를 완성하고 있는 것과 하나 다를 것 없다. 너는 지금 이재명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 시원했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죠. 한동훈과 이재명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이재명과 한동훈. 그리고 인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 뭐 도덕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이 거의 뭐 지하실 저 바닥을 뚫고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동훈도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인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이도 할 인간이다라는 또 평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이 조금 대박인 것 같은데 이재명과 한동훈 늘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라고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시절 그때 당시에 한동훈이 화양연화라고 했던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요. 보수의 계멸을 낳을 정도였죠.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1000명 가까이 조사하고 그때 당시에 5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국민의힘의 기조국장까지 1명이 주변인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카운트를 한다면 이재명의 6번째, 현재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과 갈등을 하고 있죠. 이재명은 문재인과 그리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극성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개딸, 한동훈의 한딸. 그리고 마지막이 너무 우스운데요. 두 사람 다 형수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형 보수지 그리고 한동훈의 형수 일시.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의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을 따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4.10 총선의 비례 공천 채점표를 공개하면 이 모든 의혹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법대 명예교수인 정영환 교수가 어떤 경로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보다 4.10 총선 비례 공천이 사천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해찬이 주장하고 있는 사설 여론팀 운영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죠. 한동훈이 공정과 상식을 부활시킬 그런 히어로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불투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당대표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